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2023년 6월까지 한 달, 리버풀은 앞으로 30일 뒤 케이타, 체인벌린, 밀너 3명과의 이별과 함께 7월 프리시즌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모든 영입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지난 시즌 제대로 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한 채로 시즌을 보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한 클롭은 다가올 시즌 이적생들의 완전한 적응과 함께 새로운 리버풀을 구성해보려 하고 있죠. 그간 보드진이 보여주었던 이적시장 행보를 감안하면 지금부터 스멀스멀 짙은 이적설이 나온 다음 시즌 종료와 함께 뜬금없는 선수들의 이적 완료 소식이 펑펑 터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구상을 끝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리버풀이 바라보고 있는 미드필더 구성과 이적시장 방향성 관련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구성부터 보죠. 리버풀이 유스를 콜업하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든지 간에 당장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을 살펴보면 오른쪽 풀백, 오른쪽 센터백, 미드필더 전 포지션. 클롭은 절대적으로 풀백 포지션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리버풀에 와서도 그렇고 도르트문트 때도 그렇고 유스를 올려 자신의 입맛대로 발전시키는 것이 1순위, 그게 힘들다면 가성비 좋은 선수를 데려와서 발전시키는 것이 2순위. 다음 시즌 아놀드가 풀백 포지션으로 나와 미드필더로 출전하더라도 결국 아놀드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업은 필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간간히 풀백을 봐주던 밀너 또한 브라이튼으로의 이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별 문제가 없다면 볼튼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코너 브래들리, 램지, 고메스 3명으로 추려질 겁니다. 지금의 흐름으로는 코너 브래들리가 백업을 맡아 시즌을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오른쪽 풀백 자리는 유스 콜업을 통해 보강할 확률이 매우 높다. 오른쪽 센터백, 제임스 피어스의 말처럼 마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리버풀을 괴롭힌 것은 수비 실책입니다. 현재 32경기를 치룬 상황에서 가정하면 리그 실점만 42실점. 파비뉴의 폼 저하로 인해 포백을 보호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애초에 어처구니 없는 수비 실책으로 실점한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불안한 시즌을 보냈는지 마팁, 코나테, 고메스 세 선수의 리그 출전 기록을 살펴보죠. 마팁 13경기 출전 11번의 선발, 코나테 15경기 출전 14번의 선발, 고메스 20경기 출전 14번의 선발. 한 시즌 내내 의도치 않은 로테이션을 통해 출전이 죄다 분산되었습니다. 고메스의 경우 풀백으로 출전한 경험도 있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출전을 했죠. 이 표면만 보면 로테이션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어느 구단도 센터백 한 자리를 3명이 돌아가면서 뛰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으로 31살의 마팁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에 따라 영입 방향이 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센터백을 데려오는 구상은 이 3명 중 1명이 시즌 준비 도중 장기 부상을 끊어버리는 것 제외하곤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매년 잔부상을 달고 사는 새 선수이다 보니 걱정이 앞서지만 부상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뎁스를 채우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발상이죠. 현 시점에선 장기 부상을 끊는 것 말곤 큼지막한 영입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립스가 나가게 된다면 그 자리를 유망한 선수로 채우거나 적당한 가격으로 4, 5순위로 남아줄 선수를 데려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는 코멘트를 할 필요도 없이 전 포지션에서의 영입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몇 가지 가정을 토대로 보자면 첫 번째로 아놀드를 미드필더 역할로 유지한다. 두 번째, 아놀드의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다. 세 번째, 4-3-3에서 4-2-3-1 변화 가능성이 있다. 세 가지에 따라 영입 기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아놀드가 미드필더로 나오면 투볼란치의 확률이 가장 높아서 1번과 3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놀드의 미드필더 역할이 고정이라는 가정하에 풀백 포지션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꽤나 메리트가 있습니다. 파비뉴와 아놀드 더블 볼란치를 구성하며 양 측면에 있는 미드필더들은 보다 공격적인 포지션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그간 10번 성향의 선수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은 아놀드의 공격적인 포지셔닝으로 인해 오른쪽 미드필더가 아놀드의 뒷공간 커버를 항상 염두에 두며 수비 밸런스를 갖춘 선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외적인 선수들은 보다 공격적인 포지셔닝을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리버풀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아놀드가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게 아닌 풀백으로 출전해 6번 자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 사실상 미드필더 4명을 쓰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10번 성향의 공격적인 선수를 출전시키더라도 나머지 포지션에서 수비 밸런스를 가져가 준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돌고 있는 알렉시스 맥 알리스터와의 이적설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며 아놀드가 포지션 변경을 한 시점에서부터는 무조건적으로 데려와야 하는 선수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리스터야말로 아놀드의 포지션 변경에서부터 필요한 미드필더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볼 수 있죠. 간단히 알리스터의 특성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멀티성, 전술 이해도가 높고 두 번째로 8번, 10번 포워드 포지션도 소화 가능하며 세 번째로 시즌 10을 달성할 수도 있는 선수이며 네 번째로 수비 지표와 공격 지표가 정확히 50대 50을 이루는 특이한 선수이며 마지막으로 경기 내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선수다. 추가로 6번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듣더라도 클롭이 좋아하는 모든 특징을 다 지니고 있는 선수로 현재 어떠한 역할로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든 간에 리버풀로 넘어온다면 다시 클롭 입맛에 맞게 재조립될 것이 보이죠. 10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때에 따라 파비뉴와 짝을 지어 중앙 미드필더로 소화할 수 있는 선수라서 아놀드에게 그대로 풀백 역할을 부여할 때에도 아놀드에게 미드필더 역할을 부여할 때에도 상황에 맞게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33을 토대로 본다면 알리스터를 투입했을 때 반대편 미드필더에게는 현재와 같이 커티스 존스도 가능하며 보다 공격적인 그림을 그리겠다 하면 마운트와 같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겠죠. 추가로 아놀드가 중앙에서 이와 같이 볼을 많이 잡는 순간부터 티아고와 역할이 너무 많이 겹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아놀드, 티아고 둘이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공존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 보입니다. 티아고가 박스 어택 혹은 측면에서 볼을 받아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경기 내내 압박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티아고가 출전하게 되면 아놀드는 그대로 풀백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죠. 따라서 아놀드의 미드 변화는 티아고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겠죠. 아놀드의 변화는 일시적이다. 이러면 당장 6번부터 데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즌 내내 파비뉴 핸더슨, 파비뉴 바세티치, 파비뉴 티아고 등등 여러 방면으로 중앙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파비뉴의 포지션에 대한 부담감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완전히 수비에 치중된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6번 성향의 선수는 데려와야만 합니다. 이는 아놀드가 풀백으로 출전했을 때 뒷공간을 그 누구도 커버해주지 못함이 가장 큽니다. 1순위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데려오고 공격적인 성향이 아닌 핸더슨과 같이 전술적 이해도가 높은 수비 밸런스가 좋은 미드필더를 우선적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놀드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과정은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티아고가 정상적으로 리그 25경기 이상 선발로 출전해주며 큰 부상 없이 시즌을 보내준다는 가정하에 아놀드가 풀백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놀드가 다시 풀백으로 돌아간다면 왼쪽, 오른쪽, 중앙 3미들 모두 영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볼란치, 더블볼란치, 그간 파비뉴 원볼란치로 버텼던 리버풀은 더 이상 없다에 가깝습니다. 아놀드에게 온전히 8번 역할을 부여하기엔 지나치게 자유로운 터라 수비 밸런스가 걱정되고 파비뉴가 홀로 후방 빌드업을 책임질 만큼의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라서 아놀드는 현재와 같이 6번 역할을 토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리버풀은 더블볼란치 개념으로 파비뉴와 아놀드를 공존시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6번 포지션을 데려오는 데 있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인게임적으로는 아놀드와 파비뉴가 6번 역할을 도맡고 있는데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더 데려온다면 파비뉴의 로테이션 혹은 경쟁 자원 6번 자리에만 뛸 수 있는 선수라면 측면 미드필더 포지션에서는 아예 출전이 힘들다 보니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파비뉴를 원볼란치로 활용하던 시기에는 로테이션 개념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아놀드를 지속적으로 6번 자리에서 쓰겠다고 하면 6번 자리를 1순위로 데려오기엔 활용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차라리 고정 6번 역할이 아닌 6번, 8번 활용이 가능한 수비적인 성향의 미드필더를 데려와 아놀드 그리고 파비뉴와도 파트너를 이룰 수 있게끔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리버풀은 아놀드의 역할을 어느 부분까지 수용하고 벨링엄과의 딜이 사실상 끝난 현 시점에서 아놀드를 중심으로 미드필더를 구성하는 데 힘을 써야만 합니다. 이제는 아놀드 위주로 아놀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다른 선수들이 보완해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아예 파비뉴의 장기 대체자로 6번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미드필더를 2명이 아닌 3명을 데려와야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적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맥 알리스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영상이 조금 길어지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뿅!